안녕하세요. 베를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취 25년 이사 29번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혼자 살고 싶어서 집이 대학교랑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5년 동안 대충 세어보니까 2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기억나는 대로 뽑아보니 29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사를 했는지 한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한번 기록을 남겨봅니다. 일단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 서울, 부산, 서울, 제주, 제주도 밑에, 제주, 전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인 서울이 그냥 단순한 부산 소리 아니라 부산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로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또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주에 와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아직 한 집밖에 안 살아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은 어쨌든 망미동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때 학교 대학생 때 이제 자취 가고 싶어서 뭐 어차피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자취비만 플러스 하면 되기 때문에 자취를 하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완전 허름한 옛날 주택을 개조한 그런 느낌의 원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옆집에 살면서 같은 과 형님, 선배 형님이었던 형님이 갑자기 어느 날 흑돼지를 잡아와서 그걸 구워줬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 입대로서 이제 저의 세 번째 집이 바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거기 있는 부대였습니다. 거기서 이게 2년 2개월을 이제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이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2년 2개월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거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사로 포함시켜봤습니다. 다시 이제 전역을 하고 부산으로 갔고 이제 저는 전역한 후에 다시 또 계속 알바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편의점과 학교 근처에 있는 그냥 일반 뭐 원룸 이런 데서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생뚱맞게 그 소설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저기 부산에 남포동 근처에 있는 보수동 안에 있는 헌책방 골목, 그 헌책방 골목에 들어가서 그 헌책방에 있는 그 소설책들을 읽으면서 소설가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총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어차피 소설가가 되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공무원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된 다음에 소설을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도 뭐 설득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책 외에는 아무 짐도 없이 그냥 옷도 거의 안 들고 왔던 것 같은데 캐리어에다가 책만 가득 넣어가지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정말 정말 허름한 고시원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그 고시원은 정말 약간 을씨년스러운 고시원이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누우려면 침대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아주 작은 고시원. 그리고 뭔가 그 건물의 분위기가 좀 뭔가 무서운 그 고시원 드라마 있잖아요. 고시원 나오는 드라마 약간 그런 느낌. 거기서 어쨌든 잠깐 있다가 얼마큼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아마도 저기 홍대에 있는 그 제가 이름 기억나는 건 가능한 말할게요. 5번가 고시원. 지금은 이름이 제가 알기로 찰스 고시텔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총무로 취직을 하면서 거기 방 140개나 있는데 그 방들을 관리하면서 월급도 받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공부는 제가 공무원 공부는 금방 때려쳤습니다. 한 일주일 하다가 책 바로 다 나눠주고 공짜로 저는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빨리 들어가지고 공무원 때려치고 이제 돈 안 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찰스 고시원, 지금의 찰스 고시원, 원래 이름은 오본가 고시원 거기서 이제 일종의 또 취업을 해가지고 총무로 일하면서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합정에 있는 좀 깨끗하고 좋은 신축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방마다 화장실도 다 들어있고 그런 고시원. 거기서 네,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도 또 일본인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갔는데 이제 홍대 중심가에 있는 아주 중심가에 있는 또 어떤 고시원이었거든요. 거기는 저 아는 형님이 운영하던 곳인데 제가 아마 인수인계 받아서 또 거기서 총무하면서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교동 상거리 뒤편에 있는 이름은 기억 안 나는 또 고시원에서도 또 나름 오랫동안 일하면서 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번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제가 저기 상수역에 있는 지금은 아마 건물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비바빌라라는 곳에서 제 기억에 보증금 1000에 월세 45 정도 했던 그 집에서 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이게 좀 헷갈리네. 아무튼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홍대 동교동 상거리 쪽에 이제 엄청 넓은 2층 내에 있는 엄청 넓은 건물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가 월세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그 넓은 데를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름 꾸며가지고 홍대 홀릭 아지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 또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지트처럼 올 수 있도록 홍대 놀러 왔을 때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아지트처럼 놀러 와서 편하게 저렴하게 놀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연히 사업적으로는 어떤 돈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이 잘 되다가 그걸 차렸는데 이제 다른 일이 안 되다 조금 안 되다 보니 조금 월세 10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그곳을 또 사람들이 여러 명 살 수 있는 이제 쉐어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를 여러 명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과도 연락이 그때 한 4~5명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명이랑은 연락이 아직도 되고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도 나름 저의 추억의 장소이고 또한 그때 살 때 그때가 제가 아마 29살인가 그랬었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16년 전이거든요. 16년 전에 그때 왜냐면 그때 저희 집 킹킹이가 요 아지트로 놀러 와서 제가 걔를 어떻게 하다가 키우게 됐기 때문에 16년 전이거든요. 16년 전부터 어쨌든 여기 16년 전에 여기 살았고 그때부터 저희 집 고양이 첫째 고양이 킹킹이랑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킹킹이가 저와 함께한 집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중간 정산으로 계산해 보면 29개 집을 이사 다녔는데 그 중에 10을 빼면은 19, 그러니까 19번의 이사를 킹킹이가 저랑 같이 했던 것 같네요. 아지트부터 시작해서 19번을 같이 이사했네요. 그리고 저기 결국 홍대 우리 아지트는 이제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했어요. 건물을 아예 다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됐고 그 건물은 아마 지금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로 큰 오피스텔 건물로 지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수에 있는 또 오피스텔에 또 살았는데 그 집도 깨끗하고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놀러 왔던 사람도 몇 명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다운됐을 때는 다시 연남동에 이제 어떤 가정주택에 아주 작은 단칸방 같은 느낌의 방은 뭐 2개였지만 아주 작은 집에도 좀 살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 집에도 살았고 그 집은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큰 집을 쪼개서 월세를 줬던 거기 때문에 저희 방문 뒤에 바로 그 주인집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살았고 어쨌든 제가 그 킹킹이를 키우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시원 총무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고시원에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면서 저의 또 주거 패턴이 바뀌는 이제 최소한 원룸에는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어찌 보면 하나의 뭐 도움이죠. 킹키가 저에게 준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키움으로써 더 이상 고시원에는 살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 잠깐 다니면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그 옥탑집에 한번 살아봤습니다. 옥탑집은 거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옥탑집도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기 마당도 엄청 넓었고 제가 활용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자기만의 공간으로서의 옥탑방은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부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은 다시 저희 원래 집 망미동 집으로 들어갔고 그게 저희 15번째 이사였고 다시 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저기 서면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그거가 전포동인가? 하여튼 그 서면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동일타워 스위트라는 복층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아마 서면에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복층 오피스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장사가 조금 잘 돼가지고 또 장사가 바로 잘 되면 저는 바로 또 이사 가거든요. 좋은 집으로. 그래서 부산에 여기 서면 로타리 쪽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인 더 큐브 오피스텔 거기 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랑 제 장사하는 곳이랑 걸어서 1, 2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깔끔한 집에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어떻게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부산역 쪽으로 오피스텔을 한번 이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바틀샵 할 때 그 안경점은 이제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바틀샵을 했거든요. 그때 다시 서면에 앙주빌이라는 조금 가성비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업도 정리하고 제가 출판사를 차리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홍보한다는 빌미로 서울로 다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션은 약간 실패를 했죠. 그 책으로 막 돈을 벌고 이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생계를 위해서 급하게 이제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마케팅 일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일을. 네. 그래서 거기서
저랑 동갑인 사장님 밑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정말 엄청 편하고 저한테 잘해줬던 회사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에 한 번도 또 안 살아봤던 동네인 독산동에서 저 아는 친구랑 이제 저에게 또 은인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은 건물에서 또 한번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거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가산에 있는 거가 가산 옆에 있는 또 재개발 단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살아봤습니다. 아파트는 처음 살아본 건데 이제 재개발 아파트다 보니 조금 낙후되긴 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아파트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약간 제 기억에는 광명시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이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그러다가 제가 또 약간 홍대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시 홍대로 이사 가고 홍대에 살고 싶어서 홍대로 이사 갑니다. 이거 순서는 약간 뒤바뀌는데 그 홍대에 가서는 이제 그 홍대 동교동 상거리 쪽에 약간 꼭대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올랐던데 그때 당시는 또 굉장히 저렴한 동네였거든요. 거기가 동교동 상거리 민나이디에 거기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운영하는 방 여러 개짜리 그냥 주택에서 그 중에 한 방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좀 열악했죠. 약간 원룸 그냥 원룸이었고 그렇게 또 살았었고 그러다가 또 제가 홍대병도 있지만 약간 복층병이 있거든요. 복층병. 그래서 홍대 플러스 복층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복층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홍대 어떤 나름 괜찮은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는 집이 상당히 또 마음에 들었거든요. 위치도 좋고 공간도 좋고 그때 이제 저희 둘째 고양이 나나를 어찌어찌 해서 입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킹킹이도 그렇고 나나도 그렇고 제가 어디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데려온 고양이가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제 수중으로 들어온 그런 고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나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8년 전쯤 되겠네요. 나나가 지금 8살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회사는 퇴사하고 어, 그때 제가 개인 회사 이런 거 했었거든요. 어쨌든 퇴사를 하고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좀 잘 돼가지고 직원을 2명 뽑았거든요. 직원을 2명 뽑았는데 저도 다시 또 홍대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약간 뒤바뀌긴 한데 다시 홍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홍대 옆에 있는 연희동에 살고 있고 이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홍대에다가 사무실을 내서 저도 사무실도 글로 옮기고 집도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연남동에 있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냥 주택집의 1층 살짝 반지하 같은 1층 거기로 이사해서 열심히 제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 막 점심으로 막 홍대 스테이크 먹고 막 그랬던 약간 허영심 쩔었던 그런 시절이 또 생각나네요. 맨날 커피 사들고 출근하고 칼퇴하고 막 그랬던 어쨌든 그런 시간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갑자기 홍대병이 치료가 됐는지 약간 해외병 혹은 그런 병이 나가지고 해외로 가려는 마음이 잠깐 생겼습니다.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어차피 이커머스 사업은 해외로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직원도 홍대에서 저는 사실 그때는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 다 하고 저는 진짜 거의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차피 시간도 더 자유로워졌고 교만한 마음에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겠다라는 시스템이 나를 갖춰줬다라는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 해외가 그때 막혀 있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엄청 자유로우면서도 공기 좋으면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직원들은 홍대에서 계속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그렇게 서로 메시지 전달받으면서 그렇게 또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더 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더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둘 다 일을 그만두게 됐고 저도 이제 혼자 일을 하게 됐고 혼자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일을 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직원을 굳이 뽑아가지고 번 돈 다 직원한테 주고 약간 이런 후회도 살짝은 했어요. 근데 또 그때 안 해봤으면 또 언제 그렇게 해보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가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원룸에서 이제 살았고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 주변의 자연 환경, 경관, 그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할 때 그 기분,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유롭게 사는 그런 모습들. 왜냐면 문을 잘 안 열어요. 제주도는 그 개인 가게들은 약간 자기 마음대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또 색다르고 서울과 너무 비교되니까 색다르고 나름 좋았어요.
아무튼 거기서 또 혼술도 많이 하고 뭐 가끔 제주도다 보니까 친구들도 놀러 와서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도 보냈었고 아무튼 또 거기서 또 아무튼 여자친구도 생겼고 그래서 또 여자친구 옆에 있는 여자친구 가까운 동네인 또 연동으로도 이사 가고 또 무릉리로도 이사 가고 하모리로도 이사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만 2년 살았는데 2년 정도 살았는데 총 4개 집에 살았네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났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몇 개 생겨가지고 제주도를 떠나서 지금 전주로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기심은 끝났어요. 그냥 끝났고 이제 저만 그냥 전주에 남아서 그냥 일단 이 가성비 집에 살고 있네요. 아무튼 집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꽂혔을 때는 항상 언제든 집을 떠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또 집은 그 집집마다의 어떤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에 오래 쭉 사는 것도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왜냐면 이사비도 안 들고 아무래도 손실이 적잖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곳저곳 살아보는 게 저한테는 후회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은 제가 후보지로 두고 있는 곳이 또 부산이긴 한데 부산의 그 달맞이 고개. 달맞이 고개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촌이거든요. 부산에서도 그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데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또 달맞이 고개에서도 가성비 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성비 집으로 가고 나중에 좀 잘 되면 좋은 집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언제 사느냐? 그건 뭐 돈 많이 생기면 그때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집을 사나 월세 사나 죽을 때까지 드는 돈은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꼭 집 안 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면 뭐 더 좋겠지만 뭐 안 사도 상관없지만 사도 좋다. 산다면 이왕 산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사고 싶다. 요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전주 이 집은 추가로 2년 더 계약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계약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음 사람 구해놓고 나가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기 좀 살다가 좀 뭔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또 보증금도 모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보증금 50이기 때문에 보증금 못해도 추가로 한 450 정도는 모아야 될 테고 이사비도 한 대략 많게 잡으면 한 100만 원 잡으면 널널하잖아요. 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못해도 이사하려면 한 넉넉하게 잡으면 어차피 또 가면 좀 더 좋은 데로 간다고 가정해도 한 1000만 원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웅크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